타임어택은 단순히 풀고 오답하면 고쳐야지가 아니라 선생님이 맞은 거여도 이거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빨리 풀려, 아니면 이 방법보단 이 방법이 더 좋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줄게. 일단 1, 2, 3, 4번에서는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뭐 쉬울 거고, 우리가 2번 같은 문제 있잖아. 2번 물론 맞았겠지만 2번 문제, 2번 틀렸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전개하면 안 돼. 다 전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차수가 나오는 원리를 이해해야 돼. 차수가 생성되는 원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차수가 생기는 원리가 중학교 때는 뭐로 배웠냐면, 나중에 대수 과정에서도 배울 텐데 바로 지수 법칙에서 나오거든. 그럼 도대체 이 지수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혹시 이거 기억나? 2의 2승 곱하기 2의 4승.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웠지? 2의 몇 승? 6승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가운데가 곱하기일 때는 둘이 더해줘. 그래서 2 더하기 4로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또 2의 4승 나누기 2의 제곱이면 어떻게 배웠지? 2의 4에서 2를 뺀 거. 그렇지. 그래서 2의 2승으로 배웠지.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요 2를 사실은 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처럼 이 밑이 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x라고 한번 판단해 보자 이거야. 그럼 x 제곱 곱하기 x의 4승은 뭐냐? 그럼 얘를 2차식, 4차식이라고 하면 곱하면 몇 차식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6차식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반대로 4차식 나누기 2차식 같은 경우는 2차식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2번 문제처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2번 문제가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래. 근데 여기서 무슨 차수를 알려줬냐면 x제곱의 개수를 알려줬어. 즉 얘를 다 전개해보면 x제곱의 개수가 5x제곱이야 라는 거야. 그럼 이걸 설마 이 6개와 이 6개를 다 전개해서 찾는 거는 시간 낭비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방금 여기서 배운 지수 법칙처럼, 선생님 2차가 탄생하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상수 곱하기 2차가 있을 수 있겠죠 라는 거야. 그리고 1차 곱하기 1차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2차 곱하기 상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상수는 몇 차지, 연우야? 상수는 몇 차일까? 상수는 0차라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x의 0승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긴 해. 왜? 수학에서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결국 1이 될 거니까 1 곱하기 상수하면 상수가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여기서 상수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여기서 2차 계수는 뭐가 나와? 1.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 1차 계수 뭐 나와? 3. 여기서 1차 계수 뭐 나와? a. 그래서 여기선 3a가 나올 거고, 여기서 2차 계수는 2. 그리고 여기서 상수는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걸 다 더해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7 더하기 3a가 내가 구하고자 했던 2차의 개수 5랑 똑같더라. 그래서 3a는 12, 그래서 a는 몇? 4라는 사실에 도달할 거야. 여기서 실수했어? a만 구했어.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 1차 개수 좀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럼 1차 개수 한번 너가 불러봐. 뭐랑 뭐 곱하면 되지? 상수 곱하기 몇 차? 1차. 그리고 1차 곱하기 상수. 이렇게. 항상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서 암산은 최대한 배제해야 돼. 수학은 암산하는 순간 무조건 실수율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수 곱하기 1차 개수 a니까 우리 4. 여기서 1차 개수는 3, 여기서 상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사랑 마이너스 9.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자, 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계산 싸움이고, 혹시 4번 같은 거 어떻게 전개했어? 한번 풀이를 보고 싶긴 한데, 4번 혹시 앞에서부터 쭉 전개했어? 그럼 어떻게 했어? 몇 번째 거랑 몇 번째 걸 먼저 했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그치?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그럼 결국엔 뭐가 나오지? 공통 인수. 그치? 그렇게 한 거지? 오케이.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 자, 뒷자. 5, 6, 7, 8에서는 혹시 몇 번을 틀렸어? 7번. 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따 5번하고 6번은 땡큐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력, 공식 싸움인 거나 마찬가지고, 한번 7번 한번 봐볼게. 이 7번도 상당히 이걸 설마 전개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전개한 거 아니지?
전개하면 안 돼. 자, 문제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9라고 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냥 곱셈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갑자기 2ab, 2bc, 2ca 그리고 플러스 27이다 라고 줬어. 그럼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선생님 얘를 준 이유가 뭘까요? 얘는 합만 줬고 얘는 그 합을 제곱한 걸 줬거든. 그럼 뭔가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뭐냐면 얘를 전개하면 결국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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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그럼 우린 땡큐베리 감사 뭐? 제곱을 더한 건 몇이다? 27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또 선생님 알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만약에 얘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27이고 얘는 81일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일로 넘어가고 얘가 여기로 넘어가 주면 결국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는 이건 여기서 쓸모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81에서 27을 빼면 뭐 나오니? 81 빼면 7이니까 54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요거씩 하나 그 다음에 요거씩 하나.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구해달래?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a제곱 보니까 선생님 a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3bc 더하기 4c제곱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 연우야 잘 생각해봐. 도저히 안 보여? 잘 봐봐 식을. 어떤 거를 도전하면 될까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건 맞거든. 요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잘 생각해봐. 계산력 싸움이야. 할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요거 한 번만 더 해볼게. 요거 2로도 나눴어. 그러면 A, B, B, C, CA는 27이 나와. 뭐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뭐 안 떨어져? 제발 할 수 있어. 우리 이건 사실 공식 싸움이거든. 혹시 요거 둘이 지금 값이 어때? 같지? 그러면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b, bc, ca라고 쓸 수 있지. 왜냐면 어차피 얘도 27이고 얘도 27이니까. 근데 요걸 반대로 넘기는 순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b 빼고 마이너스 bc 쓰고 마이너스 ca 쓰면 뭐 나오지? 0이지. 야,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봤나? 우리 연우? 이거 아마 앞으로 이번 학교 시험에서 진짜 많이 보게 될 시험인데. 공식인데. 이거 뭐지? 맞아. 그거야. 2분의 1 곱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0 되려면 우린 수학에서 어떤 수 곱하기 2분의 1이 0 되려면 얘가 0이어야겠지. 그럼 이 세 개를 더했더니 0이 되려고 봤더니 여기가 제곱이 붙어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밖에 없거든. 근데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일 수는 있어? 없어. 그럼 방법은 하나라는 거야. 뭐? 이 모듈이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 선생님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네요. 결국 3단 논법에 의해서 A가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3단 논법에서 A는 C랑 같으니까 A, B, C가 다 어떻다? 같다. 그러면 A, B, C가 다 같다라는 것은 얘를 다 A제곱으로 고쳐보면 A제곱이 3개가 나올 거고 그게 27이면 A제곱은 9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혹시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줬었나? 문제에서? 없어. 그러면 일단은 그냥 시작할 수밖에 없어. A는 3일 수도 있고 A는 마3일 수도 있거든. 근데 선생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우리 문제에서 뭐였어? A제곱이 그냥 통으로 쓰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준 걸 한번 볼게. 문제에서 준 식을 한번 보면 자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거든. 근데 A제곱 B제곱 어차피 어때? 그럼 어떻게 돼? 없어져. 그래서 2AB.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것도 볼게. 뒤에 것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3BC
그리고 플러스 4c제곱. 아, 선생님 이거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다 A로 바꿔볼까? 자, 얘도 A로 바꾸면 2A제곱이야. 맞지? 다 A랑 B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다 A제곱으로 고칠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요거 마이너스가 2A제곱이 또 나와. 그럼 결국 얘네들이 곱하니까 답은 4A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4 곱하기 우리 A제곱이 몇이었어? 9였으니까 A 4제곱은 그걸 제곱한 81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러면 4 곱하기 81이니까 4, 8은 32. 답은 324. 이렇게 나오겠네. 자, 요거는 사실 어려운 거 맞아. 7번은. 7번은 요게 보였냐라는 거야. 요 27과 요 27이 같다라는 거. 자, 그럼 내가 하나 또 물어볼게. 8번 혹시 맞았어? 8번 혹시 공식 암기했어? 요거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다 1학년 때 좋아하는 공식 중에 하나야.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 자, 9, 10, 11, 12. 여기서 몇 번? 12번. 자, 여기서도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9번을 진짜 나눠서 푼 거 아니지? 진짜 나눴어? 아니, 잘했어. 선생님 잘했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다항식 연산이잖아. 나머지 정리를 안 배웠잖아. 근데 이 나머지 정리에서도 나누기가 있고, 다항식 연산에서도 나머지가 있고, 나머지 정리에서도 나머지가 있거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연우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운 후에는 사실 다 모두 다 직접 나누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검산식 써서 문제 풀어도 되거든? 근데 때로는 나머지 정리 안에서 있는 나머지 나누기는 뭐 하자? 차수 비교로 풀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아마 연우는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커. 내가 넣은 지식을 풀이를 잠깐 보니까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근데 잘했어. 요것도 맞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가 또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얘를 뭐로 나눴대? 얘로 나눴대. 근데 이거 사실 나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결국 나눈다라는 건 두 식을 곱해서 얘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때로는 개수비교법을 바로 써보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자,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 두 개 곱하면 3차가 나와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지? X. 자, 그 다음 우리가 2차가 탄생하는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볼게. 2차가 어떻게 탄생하지? 얘네 둘이 곱해서 나오고, 그치? 얘네 둘이 곱해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 몇 X제곱? 2X제곱에다가 알지 못하는 어떤 네모 X제곱을 구했더니 4가 나왔대. 그럼 여기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2. 그래서 이렇게도 바로 구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일명 직접 인수분해라고 하거든. 나중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할 텐데 요거 생각보다 진짜 이거 아마 앞으로 쓸 일 없을 거야. 직접 나누는 경우는 진짜 더러운 경우만 나누는데 이게 대부분 사실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우리 공수2에서 공수2 마지막 단원이 뭐지? 마지막 단원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거든. 근데 이 유리함수 파트에서 생각보단 이 직접 나누기를 되게 많이 써. 요거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안 쓴다라는 거. 요거 그냥 한번 알려주고 싶었고. 자, 그 다음 11번하고 12번은 내가 엄청난 꿀팁을 줄게. 아마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좀 꿀팁 주는 수업을 되게 좋아하거든. 11번이랑 12번. 자, 11, 12를 한 1초 만에 푸는 방법 알려줄게. 내가 한번 잠깐 손 좀 치워볼래? 직접 나눴네? 직접 안 나누고 푸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잘 봐. 그 대신 이제 원리도 설명해주고 할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px를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렇게 나눴어. 얘로 나눴다고 칠게. 그치? 그랬을 때 몫을 q1x라고 하고 나머지를 r1이라고 할게. 요건 이해가지. 근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px를 얘로 나누기 싫어. 그래서 누구로 나눌 거냐면 px를 ax-b로 나누어 볼게. 그랬을 때 요 새로 나오는 몫을 별표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나머지를 하트 모양이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저 별표와 네모를 얘와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라는 문제를 아마 풀어봤을 거야. 과거에.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언제 다 막 식을 써가지고 이건 이거일 거야.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거 한 번만 선생님이 정석대로 풀어볼게. 정석대로 풀려면 어떻게 푸냐면 얘를 바로 A로 묶어줄 거야. 이렇게. 이해 안 될 때 말해, 연우야. 됐지? 근데 우린 수학에서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는 걸 무슨 법칙이라 하지?
환 법칙이라.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순서를 반대로 한번 써볼게. x-a분의 b를 쓰고 그 다음에 a를 쓰고 그 다음 별표를 쓰고 하트 모양을 써볼게.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잘 봐. 이제 같은 px를 여기 px 있다고 칠게. 여기 같은 px를 똑같은 놈으로 나눴어. 그치?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a 곱하기 별표가 무조건 누구여야 돼? q1이어야겠지. 따라서 바로 q1을 뭐라고 쓸 수 있어? a 별표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뒤에 있는 하트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를 네모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건 q1이 아니라 별표와 하트였지. 그럼 난 별표를 구하고 싶으니까 q1x는 a 별표니까 여기서 별표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따라서 a분의 1 q1x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그런데 나머지는 어때? 하트랑 r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트는 뭐라고 써도 된다? r1이라고 써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갑자기 어떻게 빨리 풀리냐면 잘 봐. 이제 꿀팁 알려줄게. 요 앞에 연우야 개수가 몇이지? 1이지. 1일 때 몫이 q1 나왔지. 근데 너는 지금 요 앞에 개수가 몇인 걸 구하고 싶어? a지. 잘 봐. 1일 때 q1인데 a일 때 구해줘라고 하면 답이 뭐야? 요 앞에 있는 수에 역수를 곱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몇 번이 풀리냐면 12번 한번 봐볼까? 12번 연우야. 자, 연우야 물어볼게. x 앞에 개수가 몇이야? 첫째 줄? 1이지. 그때 몫이 뭐라고 했어? q. x라고 했지. 근데 너가 구하고 싶은 건 그 뒤에 둘째 줄에 x 앞에 개수가 뭐로 바뀌었어? 2로 바뀌었지. 그럼 이 새로운 몫은 뭐로가 된다? 이 앞에 있는 수를 뭐 하자? 역수를 곱하자. 여기 역수 곱했잖아. 여기가 1일 때 q인데 a일 땐 a분의 1이듯이 얘는 그러면 2분의 1 q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12번에 몫이 2분의 1 qx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여기 영향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래서 12번에 나머지는 그냥 누구라고 쓰면 돼? 바로 그냥 r이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혹시 그렇게 썼니? 안 썼지? 썼어? 내가 잘못 체크했나? 잠깐만. 아, 잘 썼구나. 미안. 내가 그 밑에는 네가 식을 쓴 줄 알았어. 맞았어.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반대로 한번 풀어볼게. 11번은 반대야. 11번은 오히려 앞에 개수가 a인 거. 지금 11번에서는 앞에 개수가 8인 걸 알려줬어. 자, 그럼 우리는 학습의 동물이니까 똑똑한,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하는 동물이니까 한번 가볼게. 앞에 개수가 8일 때가 q1x인가? q1x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 뒷줄 보니까 개수가 1일 때야. 그럼 잘 봐. 1일 때에 알려주고 a일 때 찾아라고 하면 역수를 곱하듯이. 그럼 반대로 8일 때가 q1이고 앞에가 개수가 1이면 오히려 여기다 뭐를 할까? 8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8q1x가 나온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게 누구야? 이게 바로 q2x야. 그래서 바로 q1x분의 q2x는 바로 이것분의 이거니까 8, 요건 일단 나올 거고 나머지는 영향 안 받으니까 그냥 1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9가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저 하나 질문이 있어. 뭐? 이 나머지는 죽어도 영향 안 받을까? 죽어도? 아니지. 여기서는 영향을 안 받아. 이게 언제 영향을 안 받냐면 얘가 1차일 때는 영향을 안 받아. 여기도 1차고 요것도 1차면 이 나머지끼리는 절대로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여기서 R1분의 R2도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서도 똑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2차 이상이야. 여기가 만약에 2차 이상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 나머지도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 나머지가 무조건 식이 바뀔 거야. 나중에 가면.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13, 14, 15 중에서는 없어.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다시피 이것도 이제 문제를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줄게. 13번 같은 거는 고등학교 시험에 가면 단순하게 A, B 이렇게 두면 안 되고 항상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너 연우 마음대로야. 이쪽으로 갖고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갖고 가도 되는데 웬만하면 수직이 X축과 Y축에 닿는 쪽에 갖고 가는 걸 추천해.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 갖고 간 다음에 이 안에서 사각형의 길이를
여기는 A야, 이건 B야 라고 두면 때로는 얘가 A, B로도 해석된다라는 거. 선생님 왜 이걸 그냥 A, B라고 두지 않고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이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이 좌표. 그래서 항상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는 걸 추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14번도 뭐 뻔히 알 거고 15번도 공식 싸움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혹시 14번을 한번 물어봐도 돼? 어떻게 풀었어 14번은? 먼저 전개했어? 전개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풀었어? 전개 안 하고. 몇 번째랑 몇 번째? 첫 번째랑? 세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랑 네 번째 하면 공통인수 나오지? 오케이. 잘했어. 그럼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1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풀이를.